이들은 배터리 회사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의 3개 배터리 회사인데 배터리 회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으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투자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LG화학과 SK에너지는 미국에서 뭐 ITC에 판결이 났죠. 두 회사가 아주 감정 싸움이 치열한 뭐 특허 전쟁, 특허 분쟁 소송을 벌였는데 일단 ITC가 LG 화학톤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회사의 사업 구조는 어떻고 매출은 어떻고 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LG 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으로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나와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시죠. 배터리 시장 전망 보시면 좀만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2020년까지 전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보십시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2013년부터 3 곱하기 6배 증가했네요. 2020년.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터, 그 다음에 각 모터와 브레이킹 시스템을 하는 그 컨트롤 센서라고 하죠. 이걸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건 사실 뭐냐?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패키지입니다. 그죠? 빨리 충전을 오래 걸리죠. 빨리 충전하고 한번 충전하면 멀리 달릴 수 있고 더군다나 가벼우면 더 좋겠죠. 또 발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 이걸 보시면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차 회사의 순위 한번 보시죠. 전기차 회사 순위 보시면 파나소닉이 1등입니다. 미국, 일본에. 그 다음에 CATL. 파나소닉 하면 이제 옛날에 일본에 그 우리가 뭐 사실 워커맨이라는 걸로 유명했는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간에 배터리에서 세계 1등 22%. CATL, BYD. 마이드는 중국 회사입니다. LG화학이 4등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뭐 ASC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4등, 5등 뭐 요 정도 규모. 이게 일본 파나소닉이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원래 소형전지의 어떤 원천 기술이라고 할까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마 파나소닉일 거고 CATL이나 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보조금 하면 뭐 전기료를 싸게 해주세요.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전기료를 뭐 반값, 4분의 1 값으로 제공하니까 전기료가 뭐 원가 구성이 50%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아니면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제조로는 뭐 중국이 뭐 세계 5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야 CATL이나 BYD 거를 사줘. 뭐 아마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의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들어가서 관세 관련돼서나 아니면 뭐 허가를 받아들이 많이 하면서 중국 정부의 견제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배터리 시장은 일단 제일 큽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이죠. 이거는 아까는 2020년까지인데 이제 2025년까지 보면 전기차만 보더라도 2200만 대. 지금 현재는 600만 대인데 불과 6년이 지나면 그죠? 곱하기 3, 3배 이상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다. 기가 WH? 일단 뭐 저 단위보다 중요한 건 이제 180인데 1272 단순 곱하면 뭐 6배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배터리 시장 전망이 좋다. 그러니 LG화학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선수이죠. LG화학 뭐 근데 LG화학이 이제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40만 원을 한번 넘었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있죠. 아마 이 이유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조금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정보를 재무제표를 보고 주가가 반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전에 자 LG화학하면 배터리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LG화학이 배터리 회사입니까? LG화학이 한번 보시죠. 좀만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배터리 비중은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기초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GS 칼텍스가 LG 정유가 같은 회사였잖아요. 분리하기 전에 GS하고. 정유해서 그걸 또 가공해서 화학 소재로 만들어서 파는 거가 주력 회사예요. 63%가 매출이. 그 다음에 나머지 전기 전자 소재가 뭐 23%. 그 다음에 정보 전자 소재,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패널 같은 거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도 LG화학이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LG화학이 배터리만 보고 이 회사가 배터리 회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R&D 투자를 보시면 우리가 이런 회사, 배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걸 보면 사실은 연구 개발 인력과 투자입니다. 얼마큼 투자하니 돈을. 그죠? 치열한 원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을 이러잖아요. 뭐 공정을 뭐 주련이 다니. 우린 사실 그걸 모르고 우린 재무쟁이니까 숫자를 봐야죠. 그 투자하신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R&D 투자 비중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죠? LG 화학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을 한번 보시면, 매출 보시면 아름답죠?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 순이익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죠? 그러면 LG화학의 화학 분야는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이건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제가 한번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얼마든지 있고, 이거 전자공시 시스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증권 HTS에서 뭐 들어가면 이 자료 뭐 어딘지 다 깔려있죠.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이죠. 투자 현금 흐름 마이너스입니다. 계속해서 공장 짓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였다가 돈을 갚아 나가다가 다시 투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플러스로 돌아섰다면. 자, 이거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건데 매출 비중 27%입니다. 그죠? 27%, 석유화학이 56%,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분야가 뭐 14% 이런 거고요.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영업이익 요걸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 요거 조금만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전지사업 분야는 19기에 2019년까지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천억 플러스를 내다가 적자로 돌아섰어요. 전지사업부는. 근데 전체 LG화학의 영업이익은 플러스입니다. 왜? 석유화학 분야가 나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쪽에서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고 아주 큰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G화학은 배터리 회사가 아닙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이 크고 세계적인 플레이어지만 LG화학은 배터리 회사는 아니에요. 배터리만 하는 회사도 아니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주요 투자 사항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재무제표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사업계획서 사업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석유화학 보십시오. 얼마를 투자했냐? 억이니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단기. 그죠? 총 투자 금액 10억, 100억, 1000억, 2조 6천억. 제가 잘못 말했나요? 2조 6천억 총 투자 금액은. 전지사업 분야는 보시죠. 더 극적입니다. 3조 8천억. 그 밑에 중국 빈강에는 2조 1천억.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하게 전자 배터리 산업 중국 업체들하고 물량 증설이도 원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LG화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약 만들던 회사에서 인연 첨단 배터리 산업, 전자 소재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석유화학 분야가 아까 56%고 전지사업 분야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자산을 보십시오. 이게 투자를 한 내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그 공장을 이제 사업이 다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중국이나 폴란드 공장은 배터리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오창 공장 이런 데는 이제 석유화학인데 청주나 석유화학의 자산 비율은 얼마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0조인데 전지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23%인데 자산 비중은 34%로 저렇게 크다. 아까 첨단 소재도 14%가 12%밖에 되지 않는데 저거 보십시오. 자산 규모는 돌리는 공장이나 시설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을 따지면 첨단 소재가 더 크다. 전지 사업부가 훨씬 크다.
이 회사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매출의 60%는 석유화학에서, 화학에서 나오지만 배터리 회사는 아니야. 그런데 그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자산을 보면 공장이나 자산 가치를 비교해보니까 전지나 첨단 소재가 월등히 앞서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착실히 잘 투자를 해놓았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3사 배터리 수주액을 보시면 LG화학이 85조입니다. 누적이. 삼성 SDI가 50조, SK이노베이션이 40조. 좀 이따가 삼성 SDI를 보실 텐데 배터리는요. 이건 장기 계약입니다. 수주가 중요해요. 그죠? 고객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죠? 뭐 GM, 뭐 도요타, 뭐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할 때 장기 10년, 최소한 5년, 10년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 안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겠죠. 뭐 어쩌면 저렇고 저러면 어쩌고, 그죠? 늦게 내면 얼마나 페널티를 내고, 뭐 얼마큼 뭐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뭐 미리 네가 안전 시설 다 갖추고 그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수주 잔고가 저렇게 중요해요. 대형 수주를 LG화학은 85조를 해놨다. 그만큼 이제 많이 해놨고 가장 앞서 있는 건 분명하네요. 자, 전자 배터리 업계 제가 보면 삼성 SDI하고 LG화학 그다음 SK에너지를 지금 분석하는 시간이니까요. 요 두 개 사업 분야가 약간 틀린 분야가 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12%, 11% 메이저 플레이어고 삼성 SDI는 전자차용 배터리에서도 메이저 플레이지만 소형 배터리에서는 거의 1등이다. 25, 24. 아마 소형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보다는 작을 겁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의 이제 주가를 보시죠. 주가를 보시면은 뭔가가 반영이 물론 적자인데도 배터리 사업에서는 적자이지만 네가 좋아.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하고 고객하고의 어떤 장기 계획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떤 전망이 계속 좋아하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죠? 전고점을 깬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2019년 들어와가지고 하반기 들어서서 2020년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갔네요. 삼성 SDI 주가를 한번 볼게요. 삼성 SDI는 비교해 보시면 삼성 SDI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올라가서 이제 2020년에서 더 올라간다. 이것도 배터리에 대한 아마 그 효과들이 테슬라가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가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완전 그린라이트가 딱 켜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 1등 파나소닉은 뭐 주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지 않고 뭐 올라갔다가 이제 쭉 떨어져서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전 고점을 올라가려면 아직 멀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CATL은 폭등합니다. 중국 업체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2019년에 90이었는데 지금은 뭐 160. 이 단위는 뭐 이제 중국 위안하겠지만 그 다음에 바이두는 횡보하네.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요 이유도 아마 재무제표를 보면 좀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야 이거는 CATL이고요. 크게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CATL 보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들을 보시면 매출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여기 그리고 요 회색이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보면은 그렇죠? 적자를 낸 적도 있고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투자 활동은 뭐 꾸준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 비교한 거를 보여드리면 시가총액은 CATL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파나소닉이 1등이지만 이 재팬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CATL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파나소닉하고 바이두, LG화학이 그 다음 건하고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낮고 SK에너지가 사실 여기 비교하면 안 돼요. 정유회사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매출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정말 이게
배터리 회사도 사실은 이게 국내 회사 들어가면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면 사실 저 회사들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펄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펄.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저 펄일수록 좋죠. 삼성 CATL이나 바이두에 비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월등히 낮습니다. SK에너지는 아주 낮고요. 저렇게 낮은데도 주가가 힘을 못 쓴다. 왜일까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을 지금 내면 안 되고 좀 이따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건 좀 다른 그래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걸 보면은 이제 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펄을 평균치를 낸 건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회사, 미국이죠. S&P 500이나 뭐 러셀 이런 데는 보통 20을 넣습니다. 펄가 상장 회사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14요.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이 차선. 왜 그럴까?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PBR인데 PBR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은 뭐 3.2, 우리는 평균이 1.2입니다. PBR, Price Book Ratio. 청산했을 때 가치가 고작 0.2밖에 안 넣습니다. 회사의 청산 가치에 비했을 때. 아유. 자,